계신가요? 네, 오늘 날씨가 좀 꾸정꾸정하죠. 비가 올 것 같은데. 자, 내일은 이재명 도지사가 드디어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를 갖습니다. 물론 피고인 신문 절차가 뭐 법에 규정된 절차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별도의 기일을 정해 가지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간단하게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묻는 절차, 그 다음에 재판 공차 절차 진행 중에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 이런 걸 그냥 묻는 절차로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보통 뭐 정치인이라든가 기업인들, 중요 인물들이라도 이렇게 별도의 기일을 정해 가지고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 기일을 하루를 정한 것이 물론 사건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면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엿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일 절차를 정하는 게 검찰 측의 요청에서 보통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측이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엿보이고 명예를 손상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뭐 처음에 이 재판 공판 절차를 공개 재판으로 했을 때 언론에게 65% 가까이 자석을 배분했단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도 약간 의심을 했어요. 이 재판 절차가 여론 재판이라든가 정치 재판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 죄목 자체가 이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논란거리가 없이 해결됐던 문제들인데, 이것을 다시 선거법이라는 이런 죄목으로 올가매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한다는 것이, 그리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TV에서나 언론, 매체들이 떠들어낸 이재명에 대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이재명 모욕주기다, 이재명 비난하기다, 이재명 깎아내리기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몇 달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이재명에 대한 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약간 재판부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이지, 초창기 재판부가 시작했을 때 이 이재명이를 기소하고 공판이 열렸을 때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팽배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절대로 함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피고인 신문 기일에서도 아마 제대로 방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 측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난 공판 기간 중에 증언자들도 그렇고 많은 그런 증언이나 증거들이 오히려 검찰 측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 절차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최대 화력을 집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틀 후에는 검찰 측에서 구형 절차를 하고 5월 말쯤에 아마 검찰 측에서 5월 말쯤에 법원에 그 선고 공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빠르게 5분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어제 뭐 김용환이 치과에서 우리 최신임 응원자들이 가서 100만인 서명 운동도 받고,
거기에서 약간 쫄아가지고 김용환이가 트위터에다가 울면서 글을 올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언급된 그 경기도 사법경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문 똥파리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나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대체 민주당이 먼저냐 이재명이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먼저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먼저인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대통령 경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거나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과 문재인 둘 중에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를 선택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드리킹의 존재가 현출이 되지 않았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선 절차도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그 드리킹이 그 여론 조작의 규모를 보면 대선 정도를 조작할 정도의 그런 자금력과 그 정보력 그리고 집행력, 실행력을 고려하면 이런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이런 경선 절차의 조작이라든가 여론 조작이라든가 데이터 조작쯤이야 그냥 시군죽 먹기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내리거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경선 절차 과정 중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SNS나 이런 핸드폰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정말로 정상적으로 통계가 잡혔는지 여론 조작 없이 경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지금은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우리가 박근혜의 그 대선 조작 이런 걸 거론하면서 수개표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 대선 직후에는 그렇게 수개표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던 정치인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전혀 거론하지 않죠. 우선순위를 두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중요성 있는 업무 때문에 이 문제를 수개표 문제라든가 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이거 개정하지 않으면 아마 개나라당 애들 쪽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SNS 조작 세력들을 아마 지금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수개표를 하지 않으면 백날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개정하지 않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버리하고 우유부단하고 맹하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개나라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선 절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끝까지 지지해서 차기 지도자로 자기가 보호하고 지지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으면서 그 이후로는 이재명 도지사를 철저히 외면했죠. 그런데 어떠겠어요? 그때 당시에 남북 문제가 워낙 험했고 북미 관계도 워낙 험했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행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초창기 8개월, 1년 가까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와 박수를 많이 보냈죠. 그런데 그게 일 처리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외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문제도 있고 민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멀티플레이가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일주일에 이틀가량 심하게는 3일을 아침부터 밤 8시, 9시까지 묶여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는 경기도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죠. 왜? 1400만 명이 가까운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작은 대한민국이죠.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2분의 1이 살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재명이 이런 정치적 공격이나 고초를 당하면서도 민생, 경제, 적폐와의 싸움 이런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외교 문제, 남북 문제에만 치중하고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민생 문제는 외면한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물론 1년 동안은 남북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남북 문제에 그렇게 치중한 것도 이해하지만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약간 더딘, 약간 능력 부재 이런 걸 좀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큰 집으로 삼고 민주당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당원 가입도 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업무를 SNS나 유튜브나 집회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나라당을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우월적 세력, 다수 세력을 점유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자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말을 했잖아요. 첫째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내에서 발언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도 민주당 탈당한 지 수년이 됐는데 이재명 때문에 당원으로 다시 가입했고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지나야 뭐 권리당원이 인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민주당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의 이런 정치적인 탄압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민주당의 탄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재명의 그 업무 능력을 온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게 그게 이재명 지지자들의 의무고 응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했었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라. SNS를 개설해라. 거기에서 계속 전파를 해야 된다. 이재명의 정치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제가 그것을 강조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을 그래서 싫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가치 전도가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정치 혐오증에 걸렸을 때는 민주당이나 개나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특히 저는 민주당보다 더 싫어하는 게 정의당이나 이렇게 진보당 이런 애들이에요. 걔들이 더 극렬이고 더 가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애들은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티라도 나. 그런데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당 같은 극렬 진보당이었던 세력들은 뭐냐면 말은 엄청 세게 하고 오히려 더 가식적이었던 것 같아. 일도 잘 못하고 말만 번지르기 잘한다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먼저냐 이재명이 먼저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첩자들인지 짭새들인지 개똥팔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민주당이나 개나라당이나 똑같아요.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면 민주당이라는 그런 의미일 뿐이지 민주당에 목숨 걸고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없다면 그나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개전시켜 줄 것이다. 개선시키고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희망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다 개나소나 다 적폐 쓰레기들로 한뭉터리가 돼버렸는데. 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 여기서 제거가 되면 민주당,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타도 집회, 문재인 타도 시위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문재인 정부는 붕괴가 돼야 돼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민주당을 지켜야지 이재명이가 산다. 우리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치 전도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이 도지사를 투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투표를 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한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맹하고 멍청하고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하고 결단력 없고 일 추진력 떨어지고 인권 탈행하면서 우왕좌왕 시간 낭비하고 있고 제 체질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요. 민주당이 먼저냐, 이재명이 먼저냐. 자, 이렇게 가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이재명이 성공한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두 손 두 발 뻗고 나온 애들이 국문 똥발 새끼들이에요. 젠틀제인 애들이라고요. 젠틀제인이 뭡니까? 문재인 옹호 친이대 아닙니까? 거기 걔들이, 국회 의원회관 가가지고, 문파 라이브 이런 개소리 하면서 이재명 때려잡자 한 애들 아닙니까? 근데 무슨 문재인이가 성공해야지 이재명이가 성공한다고요? 문재인이 성공하면 성공해서 이재명이를 죽이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재명이는 물론 정치적 자산이 민주당이고, 자신이 대권을 가도를 달리고 정치적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문재인의 공약을 추진하는 성공을 위한 TF까지 구성해가지고, 이재명은 그나마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건 괜찮아.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TF 구성을 하고 공약 달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게 경기도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공약 추진 자체가 경기도에 좋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하는 거야. 경기도에 좋지 않는데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응원하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용하는 것 뿐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문 세력들이 이재명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이재명 도지사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목표, 더 큰 개혁, 더 큰 변혁, 그리고 대권을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 TF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리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 핵심 세력, 정치 세력이 누군지를 몰라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전해철이가 좋아서, 김용환이가 좋아서 이재명 스타일상 말을 아끼고 있을까요? 이재명은 이미 1차적인 승리자예요. 경기도 지사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도 지금은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전해철이라든가 민주당 내에 이런 정치적 세력들을 굳이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만약 공격한다면 개나라당을 향해서 정치 공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도지사라는 어찌 보면 1차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이나 그리고 반대 정적 세력들, 개나라당 애들이라든가 중도 세력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도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이 먼저냐, 이재명이 먼저냐, 이런 개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제거되면 민주당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대다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지지자들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이 사라지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통기한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1심 재판까지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통기한은 이재명 도지사의 1심 재판까지다. 그때까지만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응원자들, 지지자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전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탄핵을 제가 말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기소되거나 1심 재판에서 제거되면 문재인 정부는요,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아마 붕괴될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재명 도지사의 그 형님 재판이 재판 과정의 100% 중에 80%,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 형님에 대한 그 강제 진단 사건은 오히려 증거가 많고, 오히려 검찰 측이 주장한 것이 다 반박 논리로 깨져버린 경향이 컸어요. 그리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의한 이런 사건, 대형 사건들이 터짐으로써 이재명이 옳다, 이재명이 옳았다, 이재명의 그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아닌 이재명의 그 실천력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언론에서는 대대로 보도하지 않죠. 그리고 병원, 그리고 신생아 떨어뜨려가지고 사망한 사건, 이것도 병원 CCTV 설치, 이런 문제도 이재명의 그 선견지명, 이재명이 옳았다. 이것이 지금 대세적인 여론이고 지지죠. 그러나 언론에는 보도 안 되고 있죠. 자, 이거요, 마찬가지예요. 워낙 그 진주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대형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최창원이가 이걸 안 봤을까요? 당연히 그 국민 여론이 악화가 돼 있고, 이 경찰이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 병원에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동의가 없다고 진단 안 해주고 방치해버렸어. 복지부동, 명예퇴직, 이것 때문에 방치해버리고 5명의 이런 무고한 생명이 살상됐단 말이죠. 13명, 15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고 12살 어린이가 죽었다니까? 이러니 재판부에서 부담을 갖지 않겠어요? 당연히 형님 재판은 제가 무죄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을 띈 재판부라면 대장동이라든가 검사사층에서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오히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대장동이라는 이 공부 전단에는 5천억인가요? 3,500억인가요? 시민의 품으로 환수했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불확정한 이익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과장 광고고 과장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재판부가 그냥 말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부가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어떤 소임을 받고 온 이런 재판부라면요, 아무리 이재명이 옳고 하더라도 이런 악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부에 대해서 감시, 이런 이재명에 대한 억울한 점을 계속 SNS로 전파하고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진주 아파트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형님처럼 그 가족의 형님도 너무너무 죄송하다, 피해자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경찰서에 수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해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입원 안 시켜준다. 그리고 경찰들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무상한 일, 아무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복지부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의 목숨이 5명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이낙연이가 백날 뒤늦게 와서 경찰 대처가 무심했다, 이렇게 말 한들 못합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이 대처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개소리가 지금에 와서야
옳은 소리냐 말입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나마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유일하게 시도한 사람이야. 그런데 비난받고 조금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재판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어.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옳았다, 이런 여론이 대세 아닙니까? 물론 언론이 철저히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용환이가 자기 뭐 치과 이해 박는 집 뭘 박습니까? 남녀간에 뭐 박는다 이런 쌍스러운 표현을 이빨에다가 갖다 쓰는 겁니까? 이 새끼 상당히 야한 놈입니다. 이 자식. 김용환이 이해 박아? 뭘 박아? 이 상식 개념이나 좀 박아. 정신에다가 상식이나 뇌리에 좀 박으라고. 자, 김용환이 자 가가지고 우리 이재명 최신님부터 해서 우리 김용환이 같은 응징 집회 100만인 선명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김용환이는 가소롭다고 비아냥대는 트위터를 했죠. 자, 그리고 경기도 사법경찰관들이 자기 의료법 위반 상태를 검열하러 왔다 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글을 올렸죠. 자, 우리가 경기도 사법경찰관이 이재명이 친위되냐 연병하는 똥파리들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 행정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야. 자, 서울에도 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사법경찰관이 하는 일이 한번 있는지 한번 신문 검색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법경찰관 애들이 그냥 급여만 받고 있고 띵딱띵딱 놀고 있는 거야. 각 지방자치별로 사법경찰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해. 뭘 하는지도 몰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사법경찰관이 서울시에도 있다고요. 안 해요. 자, 이재명은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자기에겐 일할 권력이 필요하다. 자기 개인의 사인사력을 챙기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권력이 아니고 일할 권력, 일할 권리, 일할 힘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 힘이 하나가 경기사법경찰관이야. 자, 경기사법경찰관 하는 일을 제가 쭉 읽어줄 텐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단 한 개라도 있는지. 모든 게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고 약자들을, 그리고 건전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사법경찰관이 했단 말이죠. 자, 읽어줄게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먼저 경기사법경찰관이 두각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불법 삽제, 고리대업자들. 이거를 단속하는 것으로 시발점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경기도 성매매, 사채 광고, 원천 차단한다고. 어제도 말했죠. 그 이동 3사, LG텔레콤, 뭐 SK텔레콤 모여가지고 협약식도 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통신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감사한다. 이재명의 이런 협약, 업무 능력, 토론 능력, 협상 능력 때문에 이런 이동 통신사들이 협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단속. 서울 강남구 3구에서는 허위매물이 3,000개나 늘었다는 거야. 그리고 매물의 50%가 허위매물이라는 거야. 경기도에서는 남경필이가 도지사에 있을 때보다 40%가 허위매물이 감소했다는 거야. 이것도 경기도 사법경찰관들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업 폐기물 집중 단속. 돈이 아까우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야산에 매립하거나 산업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거죠. 건전하게 자기 돈 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억울한 거야. 자, 다섯 번째는 금속 주물업체, 목재 가공업체 이런 애들이 중금속을 배출하거나 오폐물을 무단 방류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김포시에서 그걸 단속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 무면허 불법 시술 의료 행위자. 이것도 김용환이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의료 쪽에서도 경기사법경찰관이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죠. 무면허 불법 시술 의료 행위자. 여기서 만약에 시술을 받다가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인 거야. 그 다음 일곱 번째, 미세먼지가 극심하니까 마스크 제조업자들 불량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이때다 그래서 틈 타가지고 대량으로 제조해가지고 유통시켜가지고 가격은 비싸게 팔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런 불량 마스크 제조해가지고 판 거 단속을 했죠. 여덟 번째, 하청무용대 불법 낚시 좌대를 설치하거나 낚시터가 자기 땅이냐 불법 농지를 점거해가지고 거기서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경기사법경찰관의 역할. 아홉 번째, 불법 개도살.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죠. 성남 시장에서 불법 도살하던 업체들이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도살 방법을 안 지키고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시공으로 쓰고 불법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걸 급습해서 단속했죠. 경기도 사법경찰관들이.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들. 우리도 많이 먹었죠. 그런 불량식품들. 쫀득이 뭐 이런 거. 물론 먹는 건 좋았지만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충 이렇게 합성 화학 조미료 써가지고 이런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문방구에서 많이 팔고 하죠.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기호식품 불량 제조업체들을 단속하고 적발했죠. 그래서 11번째, 그 병원에 그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돈은 많아. 그런데 병원을 운영해서 세금을 한번 뜯어보고 싶어. 그래서 바지 사장, 바지 의사를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장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배후에서 이사장으로 앉아있으면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교통사고 나면 불법 진단 발해가지고 발급해줘가지고 보험료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정으로 청구해가지고 국민 곤보료, 재정을 파탄내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이걸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 영역 쪽에서 경기도 사법경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게 나쁜 겁니까? 김영하나? 자, 너 잘 걸렸어, 이 나쁜 놈아. 그 다음에 13번째, 짝퉁. 짝퉁 판매, 비밀 창고를 두고 짝퉁 물건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제조하고 또는 병행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물론 저도 짝퉁을 저는 쓰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짝퉁 엄청 좋아하죠. 자, 이게 우리도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을 통해서. 여성분들 뭐 남대문이나 이런 거 짝퉁 많이 쓰죠. 이것이 가끔씩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야. 짝퉁 판매. 이것이 왜 나쁜 걸까요? 정당하게 자기 브랜드와 자기의 지적 재산을 가공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물건을 생산했는데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량 유포하면 일수고 이거 생산하는 업체는 망하는 거야. 억울하게 되는 거지. 이재명이가 제일 싫어하는 억울함이 발생하는 거야. 짝퉁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뭐 이런 샤넬, 뭐 이런 구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상품들에 대한 짝퉁 이것도 단속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산먼지, 각종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비산먼지 있죠. 이것도 비산먼지 예방 시설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소시설 업체에서는 이걸 안 해. 대충 하고 그냥 먼지 마음대로 비산 먼지 날리면서 중금속 먼지 날리면서 그냥 제조시설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것도 단속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급식 15번째 학교급식 불법 제조하는 시설 납품업체 적발하는 거. 이것도 경기도 사법경찰관들이 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경기도 사법경찰 역할이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환이가 의료법 시술을 관련해서 단속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뭐 김용환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 하니까 또 즉시 또 반박 해명을 내놨죠. 뭐 155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법 위반 상태를 점검하다가 13개의 사업장이 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용환이가 걸렸다는 거죠. 자, 의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의료 의사들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료법에 의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죠. 허위 광고를 하거나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현혹하거나 환자들을. 인테리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인테리어 또 공사하고 나면은 그것이 아무리 잘못돼도 인테리어 업자들이 돈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자를 수정해달라 그러면 안 해줘.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의료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의료는 인테리어하고는 다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의료 시술을 받았어. 피해를 받았어. 다시 원상복귀로 해줘. 특히 성형수술 같은 경우. 인생 망치는 거죠. 원상복구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김용환이가 걸렸죠. 이빨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허위 광고를, 어떤 과대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은똥파리들은 말을 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다고 해서 경기도 사법경찰을 하는 거, 이재명의 호위무사들 와가지고 김용환이를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김용환이한 타겟 수사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우리 금은똥파리, 자, 정리를 말하고, 진보를 말하고, 상식을 말하는 우리 문재인 지지 똥파리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김용환이가 잘했다고 김용환이는 옹호합니까? 자, 그냥 이재명이가 싫다고 하세요. 이재명이가 그냥 싫어. 나 똥파리지만, 그래도 나는 똥파리지만, 똥을 묻히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재명이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김용환이 불법이라든가 이런 탈법 행위가 옳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쯤 이런 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게 경미한 거니까 봐주자. 이렇게 착해졌어요? 우리 똥파리 새끼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의료법 위반 영역에서 김용환이 이런 의료법 위반 광고 상태만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까? 불법 시술 무면허 의료업자들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무장 병원, 의사 아닌 애들이 병원장으로 바지 사장 앉혀놓고 국민 세금 축내고 곤보료 재정 파탄내고 이런 애들도 단속하고 있어요. 김용환이만 단속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 금문 똥파리 새끼들아. 알겠어요? 그냥 이재명이가 싫다고 그래. 니들은 그냥 이재명이가 싫은 거야. 니들이 뭐 정의를 알아, 상식을 알아. 그냥
똥꾸나 빨고 있는 거지, 문재인. 자, 문재인이가 외치는 게 뭡니까? 상식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존중 사회. 김용환이가 이빨 빼다가, 과대광고 해가지고, 이빨 빼다가지고, 이 일을 해 박다가, 사람 목숨을 해쳐 박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왜 김용환이를 옹호하냐고. 이 비상식적인 놈들아. 자, 경기도 사법경찰관, 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죠.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 사법경찰관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건강, 불법 폐기물, 불법 폐수 방출, 중금속 방출 해가지고 그걸 식수로 먹고 농수로 쓰는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농수로 식수로 쓰는 가축들이 병들고 이렇게 하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서민들이 받아요, 피해를. 어린이가 피해를 받아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 불법 광고에 피해를 받는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시민들이 받아요.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무슨 경기도 사법경찰관을 이용해서 호위무사처럼 괴롭힌다? 똥 싸는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똥은 너 하나 싸는 걸로 충분하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일할 권리, 국민들을 일할 힘을 달라고 했어요. 그 힘의 하나가 경기도 사법특별경찰관이야. 특별자 들어가고 사법자 들어가지고 경찰 글자 들어가고 하니까 움찔하지. 왜? 우리가 지금 독재시대 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씨발 경찰 사법 이 소리만 들으면 움찔움찔한 거야. 왜? 지금까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런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문 똥파리 새끼들이 너희들이 왜곡하고 겁먹고 질질 짜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까지 경찰 사법 특별 사법 경찰 이런 소리만 들으면 오줌을 질질 쌌거든. 왜? 권력의 비호, 권력의 이익을 충당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권력 비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 어린이, 일반 시민,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무똥바리 새끼들아. 알겠습니까? 김용환. 자, 김용환이 이렇게 이의제기 했다고 해서 경기도 사법경찰관 움찔하고 절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경미하다고? 거기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허위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의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불운한 의료사고야? 똑같은가? 이런 무사한 일을. 자, 김용환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경찰이 수사를 받으러 온다. 사전 통보도 없이 온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저지른 애들이 오히려 징징대요. 그리고 불법 단속하는데 통보를 하고 갑니까? 물론 폐수 방류라든가 불법 사채 전단 광고 경고를 했죠. 미리 좀 하지 말라고. 단속할 거니까. 자, 저는 이것도 우리 광고 불법 시술 광고 그다음에 사무장 단속한다고 미리 다 예고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김용환 한번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반성을 한번 먼저 하십시오. 아셨어요? 자 경기도 사법특별경찰관 모처럼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사법경찰관 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무상한 일 복지부동 하고 있다니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 내일 마지막까지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